안녕하십니까.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얼굴이 좀 푸석하게 부어있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자고 일어났는데도 영 개운치가 않고 마치 온몸에 물에 젖은 솜이 감겨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어제 좀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들, 특히 아침의 붓기나 만성적인 피로감은 사실 우리 몸속 가장 중요한 정수기가 힘들다고 외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의 이 정수기, 즉 콩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침묵의 장기, 콩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콩팥은 왜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등 뒤, 갈비뼈 바로 아래 양쪽에 자리 잡은 이 두 개의 작은 장기는 무게가 각각 150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은 무려 200리터에 달합니다. 1.5리터짜리 생수병 130개가 넘는 양이죠.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은 다시 흡수하고 노폐물과 독소, 그리고 불필요한 염분은 소변으로 만들어내보냅니다. 마치 우리 집 주방에 설치된 최고급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수기 필터는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콩팥의 핵심 기능 단위인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망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막히고 굳어가도 우리는 그 어떤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늘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는 진단은 10년 전에 받으셨지만 뒷목 좀 뻐근한 것 말고는 괜찮다 하시며 약을 드시다가 말다가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심한 구토와 식욕부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은 이미 15% 미만으로 떨어진 말기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니 의사 선생님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나는 한 번도 아프질 않았던 겁니까? 하고 물으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콩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콩팥은 우리에게 아프다고 경고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능 부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팥이 보내는 그 미세한 첫 번째 신호들, 즉 아침의 붓기, 거품 섞인 소변, 이유 없는 피로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콩팥이 이토록 조용한 장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장기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뜨리는 가장 빠르고 흔한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아프지 않으려고 먹는 약, 바로 진통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진통제는 아편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가 아닙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감기나 관절염에 흔히 처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즉 엔세이드, NSAID라고 불리는 약물들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성분들이죠. 제가 30년 넘게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평생 밭일과 집안일로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고생하셨습니다. 의사 양반, 나는 무릎만 안 아프면 날아다닐 것 같아 가입 버릇이셨죠. 그분은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소염진통제를 하루 3번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으니 살 것 같으셨답니다. 문제는 통증이 심한 날에는 처방받은 약에 더해 아들딸이 사다 준 다른 종류의 소염진통제를 하나쯤 더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추가로 드셨다는 겁니다. 어차피 비슷한 약인데 좀 더 먹으면 덜 아프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시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60대 남성분처럼 심한 피로감과 구토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불과 몇 달 만에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다행히 약물을 즉시 끊고 치료를 받으셔서 투석까지는 가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콩팥 기능은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소염 진통제들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무릎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야 먹고 사는 장기인데 밥줄이 줄어드는 셈이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노화로 인해 콩팥 기능이 젊은 시절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약해진 콩팥에 이 약물들이 지속적으로 혈류를 방해하니 콩팥은 말 그대로 질식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십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건데,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건데 하고 안심하시죠. 물론 단기간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도 얼마나 오래, 얼마만큼 먹는 것이 60대 이상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저질환이나 탈수 상태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삼키는 그 작은 알약 하나가 통증을 줄여주는 고마운 약인 동시에 우리의 생명 필터를 서서히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진통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콩팥으로 가는 소도관을 잠그는 행위였다면 두 번째 실수는 콩팥이라는 정수 필터에 감당하기 힘든 찌꺼기를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바로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요즘 근육이 연금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단백질 섭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사다 준 단백질 파우더를 물에 타 드시고 매 끼니 고기 반찬을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는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 과도한 단백질이 어떻게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지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던 70대 남성분이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온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육도 아주 좋으시고 활력이 넘치셨는데 소변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콩팥 필터가 손상되어 귀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파고드니 이분은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2배로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매 끼니 닭가슴살과 두부를 챙겨 드시는 것에 더해 운동 전후로 단백질 파우더를 하루 4번씩 타드시고 계셨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 즉 요소질소라는 독소가 생깁니다. 이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바로 콩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부엌의 개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한 양의 음식물 찌꺼기는 물과 함께 잘 내려갑니다. 하지만 근육 만든다고 단백질 파우더를 몇 스푼씩 들이붓는 것은 마치 그 개수대에 기름때 묻은 고기 찌꺼기를 한 그릇 가득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그 정도 찌꺼기는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해냅니다. 하지만 이미 노화가 진행 중인 60대 이상의 콩팥은 다릅니다. 가뜩이나 필터가 절반쯤 막혀가고 있는데 처리해야 할 찌꺼기, 독소, 위양이 갑자기 2~3배로 늘어나면 콩팥은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 없이 초과 근무를 하다가 결국 탈이 나는 것이죠. 물론 의학계에서는 노년층의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 적절한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안전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단백질의 양이기도 하지만 종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가공육에 포함된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산, 애시드를 발생시켜 콩팥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콩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단백질 파우더에 의존하시기보다 두부나 콩, 생선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육도 중요하지만 그 근육을 유지할 생명 필터, 콩팥을 먼저 지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잡으려다 또 근육을 만들려다 콩팥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억울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경우입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과 각종 즙의 함정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드시는 약과 영양제 목록을 적어 오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옆에 오메가3, 비타민 D, 홍삼,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각종 즙. 목록이 10가지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식들이 좋다고 사다 줘서 방송에서 콩팥에 좋다길래 챙겨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저는 그 목록을 볼 때마다 덜컥 겁이 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우리 집 현관문 앞에 경비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비원, 콩팥은 집안,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위험한 것은 밖으로 내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비록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성분과 용량이 명확하고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쳐 이 정도면 콩팥 경비원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즙은 다릅니다. 특히 즙 형태가 문제입니다. 노니, 헛개, 칡즙, 양파즙,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진하게 농축시킨 이 즙들은 콩팥 경비원에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화학물질 덩어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혈압관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노니 원액을 6개월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콩팥이 이 농축된 즙에 들어있는 고농도의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응급 상황에 온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젊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걸러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미 기능이 저하된 60대 이상의 콩팥에게 농축된 즙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자연 상태의 식품, 즉 밥과 반찬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배, 20배 농축시킨 즙은 콩팥에게는 엄청난 과로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는 많은 허브, 성분이나 천연 추출물들이 장기간 콩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대규모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더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의 제1원칙은 빼기입니다.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불필요한 약물, 과도한 단백질, 그리고 정체 모를 농축 성분들을 빼주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좋은 것을 챙겨 먹기 전에 내가 지금 콩팥을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치명적 실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통제, 과한 단백질, 그리고 정체 모를 건강식품들. 이 3가지는 분명 콩팥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가속 페달일 뿐 콩팥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만난 말기 신부전 환자 100명 중 70명 이상은 이 2가지 질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시는 바로 그 병입니다.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입니다. 이 2가지 질병이 어떻게 그 조용하고 튼튼하던 콩팥을 무너뜨리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입니다. 콩팥은 사구체라고 불리는 실타래처럼 뭉친 수백만 개의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사구체가 바로 혈액을 거르는 필터죠.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정교한 텃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혈압은 이 텃밭에 물을 주는 고무호스의 수압이 엄청나게 센 것과 같습니다. 정상 혈압이 부드러운 봄비처럼 텃밭을 적신다면 고혈압은 소방호스에서 나오는 거친 물줄기처럼 이 연약한 모세혈관 필터, 사구체를 매일 매 순간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버팁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 그렇게 강한 압력으로 계속 얻어맞은 필터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혈관 벽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경화증, 결국 찢어지고 망가져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온 6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혈압약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괜찮은 혈압은 90분에 140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약을 드시긴 하지만 어제 모임에서 짠 국물을 드셨거나 좀 피곤하시면 금세 150을 넘기곤 했습니다. 그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셨지만 콩팥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이어진 그 약간 높은 압력을 견디다 못한 콩팥 기능은 결국 40%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콩팥은 단 한순간도 그 압력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고혈압이 물리적인 압력의 문제라면 당뇨병은 화학적인 공격입니다. 혈액 속에 설탕이 너무 많아 끈적끈적해진 피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설탕물 이 콩팥에 미세한 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걸러야 할 정수기 필터에 끈적한 꿀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끈적하게 달라붙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는 당분, 포도당은 콩팥 필터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당화산물이라는 아주 해로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필터 자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터를 만들어 섬유와 필터를 영구적으로 망가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뇨병으로 혈관이 끈적해지고 딱딱해지면 혈압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고혈압으로 콩팥이 망가지면 혈압을 조절하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혈압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죽음의 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도 왜 똑같이 당뇨를 30년 앓아도 어떤 분은 콩팥이 건강하고 어떤 분은 10년 만에 투석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혈압과 당뇨가 콩팥의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 숫자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적들, 즉 약물과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지 못했던 시절에도 일상에서 콩팥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돕는 지혜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콩팥의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흔하고 저렴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어떤 비싼 영양제 못지않은 고마운 식품입니다. 바로 붉은 팥입니다. 우리가 팥죽이나 팥빙수에 들어가는 그 팥, 페트를 떠올리면 달콤한 맛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팥 자체는 아주 강력한 약효를 지닌 곡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적소두라 부르며 수천 년간 몸의 습기를 빼고 독소를 해독하는 데 사용해왔습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봐도 이 팥의 효능은 놀랍습니다. 팥이 콩팥 건강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칼륨, 포타슘이 풍부합니다. 팥 100g에는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 소듐과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짜게 먹어서 몸속에 나트륨이 쌓이면 콩팥은 이 나트륨을 붙잡아 두기 위해 수분을 함께 저장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붓기와 혈압 상승입니다. 이때 팥을 섭취하면 풍부한 칼륨이 콩팥으로 들어가 이제 나트륨을 그만 붙잡고 소변으로 내보내라 는 신호를 줍니다. 콩팥이 나트륨을 배출하면 나트륨을 붙잡고 있던 불필요한 수분도 함께 딸려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팥의 강력한 이뇨작용의 원리입니다.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있는 것처럼 팥은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여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팥 껍질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사포닌은 마치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를 닦아내는 천연 비누와도 같습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찌꺼기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서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혈관이 막히고 끈적해지는 것이 콩팥을 망가뜨린다고 말씀드렸죠. 팥의 사포닌 성분은 바로 그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할머니께서는 몸이 좀 붓는다 싶으시면 팥을 진하게 우린 물을 끓여서 마시곤 하셨습니다. 이게 오줌 잘 나오게 하는 약이다 하시면서요. 그때는 그저 구수한 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속 지혜였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팥이 콩팥에 좋다는 것은 아직 콩팥 기능이 정상 범위이거나 조금 저하된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만약 이미
만성신부전 3기 이상으로 진행되어 병원에서 칼륨 섭취 제한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팥에 풍부한 칼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나빠지신 분들은 팥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을 지킬 여력이 있는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에게 팥은 콩팥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팥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설탕 가득한 팥죽이나 팥빙수 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팥물로 끓여 마시거나 밥을 지을 때 한 줌 넣어 먹는 것입니다. 팥을 삶은 첫 물은 쓴맛과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으니 버리시고 두 번째 물부터 우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친구인 팥이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친구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늙은 호박입니다. 우리는 보통 늙은 호박을 보면 달콤한 호박죽을 떠올리거나 산후조리 음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예로부터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늙은 호박을 달여 그 물을 마시곤 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늙은 호박의 탁월한 붓기 제거 능력 때문입니다. 출산이라는 거대한 과정을 겪으며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는데 이 늙은 호박만 한 것이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 지혜는 콩팥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늙은 호박이 붓기를 빼준다는 것은 콩팥이 해야 할 일, 즉 과도한 수분과 염분을 걸러내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늙은 호박 역시 팥과 마찬가지로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칼륨이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늙은 호박의 진가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늙은 호박의 그 샛노란 색깔을 만드는 성분, 바로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텐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콩팥의 사구체 필터도 결국에는 아주 미세하고 연약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늙은 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이 콩팥 필터의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방어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70대 환자분들 중에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반지가 꽉 낀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게 다 살이 찐 걸까요? 하고 걱정스레 물으시죠. 물론 체중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는 콩팥이 혈액 속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는데 힘겨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약해도 부을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붓기는 특히 눈 주위와 발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에게 늙은 호박은 아주 좋은 음식약이 될 수 있습니다. 늙은 호박을 푹 고아서 그 물을 차처럼 마시거나 설탕이나 찹쌀을 과하게 넣지 않고 슴슴하게 끓인 호박죽을 드시는 것은 콩팥이 수분을 배출하는 일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인위적인 이뇨제처럼 콩팥을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방식으로 이제 그만 물을 내보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의사로서 반드시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늙은 호박 역시 팥과 똑같은 주의사항을 가집니다.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3기, 4기로 나빠져서 신장내과에서 칼륨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늙은 호박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져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칼륨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팥과 늙은 호박은 이미 콩팥이 망가진 분들을 위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아직 내 콩팥을 지킬 힘이 남아있는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 콩팥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을 위한 예방식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먹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팥과 늙은 호박으로 몸에 불필요한 물과 염분을 빼내는 회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물이 지나가는 배관 자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콩팥 건강에서 이 배관은 바로 혈관입니다. 앞서 저는 고혈압과 당뇨가 콩팥의 미세한 모세혈관 필터, 사구체를 망가뜨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콩팥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수백만 개의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거나 굳어버리면 콩팥은 혈액을 걸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한 혈관을 녹슬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혈관 청소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부는 검은콩입니다. 우리는 흔히 검은콩이 탈모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검은콩의 진가는 그 검은색 껍질에 있습니다. 이 검은색을 내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 앤서사이애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녹 제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세면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혈관벽을 녹슬게 만듭니다. 혈관이 녹슬면 딱딱해지고 동맥경화, 염증이 생기기 쉽죠.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녹을 닦아내고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콩팥의 사구체처럼 연약하고 미세한 혈관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의 필터가 녹슬지 않도록 코팅해주는 셈입니다. 두 번째 청소부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정말 흔한 채소지만 그 속에는 퀘르세틴, 쿼서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퀘르세틴은 우리 몸속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벽에 들러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혈관 배관에 기름때 갓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오랫동안 진료해온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서 큰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는 늘 깨끗하다고 안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셨고 혈당 조절은 잘 안 되셨죠. 결국 그분은 콩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속도로 혈관은 약으로 관리했을지 몰라도 콩팥과 눈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 같은 미세혈관들은 끈적한 피와 염증으로 막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바로 그 좁은 골목길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은 양파의 이 좋은 성분은 양파 알맹이보다 우리가 버리는 껍질에 수십 배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렸다가 육수를 낼 때 꼭 넣으라고 권해드립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매일 얼마만큼의 검은콩이나 양파를 먹어야 콩팥 손상을 예방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일일 권장량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의 흡수율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식품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지원군이라는 사실입니다. 밥에 검은콩을 섞어 드시고 반찬에 양파를 꾸준히 곁들이는 습관. 이것이 바로 비싼 약 없이 내 콩팥의 생명줄인 미세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검은콩과 양파로 콩팥 혈관이라는 배관을 청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관을 청소하고 몸속 노폐물을 실어나르는 가장 근본적인 운반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물, 그거야 콩팥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씩 억지로 마시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 거의 진리처럼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물이 콩팥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콩팥의 주된 임무는 혈액 속 노폐물, 특히 단백질이 분해되고 남은 요소질소나 우리가 섭취한 염분을 소변으로 만들어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은 이 독소와 찌꺼기들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용매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를 헹궈내는 물이죠.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어떻게든 독소를 내보내야 하니 콩팥은 아주 적은 양의 물에 이 독소들을 쥐어짜듯 농축시켜 소변을 만듭니다. 진한 노란색의 소변이 그것이죠. 이 과정은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마치 찌든 때가 가득한 빨랫감을 물 한 컵으로 헹궈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80대 어머님 한 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도 물 마시는 것을 일부러 피하셨죠. 결국 그분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되었고 어느 더운 여름날 급성 신손상으로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콩팥이 독소를 씻어낼 물이 부족해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이분에게 물은 분명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콩팥 깨끗해진다는 방송을 보고 하루에 4리터씩 물을 드신 60대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고혈압으로 콩팥 기능이 30% 정도 저하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니 콩팥이 그 물을 다 배출해내지 못하고 혈액 속 염분, 나트륨, 농도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묽어진 겁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4리터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지쳐있던 콩팥에게 그 많은 물은 독이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하루 8잔의 물이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1940년대에 나왔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 활동량,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뇌의 중추가 둔감해져 몸에 물이 부족해도 목이 마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첫째,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1시간에 한 컵 정도의 물을 천천히 입안에서 굴리듯이 씹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마시는 것이죠. 셋째, 내 소변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맑은, 옅은 노란색이라면 아주 건강하게 수분 섭취를 하고 계신 겁니다. 수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여름철 수박은 수분 보충의 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수박은 물이 많지만 앞서 팥과 호박에서 말씀드린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당분도 높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에게는 훌륭한 천연 이뇨제이자 수분 보충원이지만 당뇨가 있거나 콩팥 기능이 이미 나빠져 칼륨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수박 한 조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콩팥을 돕는 좋은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팥, 늙은 호박, 검은 콩, 그리고 양파까지. 이들은 모두 콩팥의 청소와 배수를 돕는 훌륭한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바로 소금, 정확히는 소금 속의 나트륨, 소디움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의사 선생님, 콩팥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었는데 왜 콩팥 기능은 계속 나빠집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입니다. 그분들의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저는 고혈압 이 콩팥 필터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소방호스로 텃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소방호스의 수압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버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혈관 안에 물이 많아지니 혈관이 빵빵해지고 압력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고혈압입니다. 콩팥은 이 넘쳐나는 물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짠 음식을 먹는 것은 이미 과로하고 있는 콩팥에게 2배, 3배로 더 빨리 일해 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인의 식단이 이 나트륨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국물 위 민족입니다. 뜨끈한 국이나 찌개 없이는 식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국물 한 그릇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 위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없이는 밥을 못 드시겠다고요? 그 모든 발효 음식에도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숨어있는 소금입니다. 나는 짜게 안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식으로 드시는 빵, 과자, 그리고 심지어 냉면 한 그릇에도 엄청난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환자분은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혈압이 160m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콩팥 기능도 매년 나빠지고 있었죠.
그분은 나 진짜 싱겁게 먹는다 고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유일한 낙이 점심때마다 동네 맛집에서 얼큰한 육개장 한 그릇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밥까지 말아서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셨죠. 저는 그분께 다른 것은 다 그대로 하시되 딱 한 가지만 바꾸자고 했습니다. 사장님, 육개장 드시는 건 좋은데 제발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건져 드십시오. 처음에는 무슨 맛으로 먹냐 며 역정을 내시던 그분이 2달 뒤에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혈압이 130대로 안정된 겁니다. 콩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드시던 육개장 국물 한 그릇이 혈압약 세알이 효과를 모두 상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나트륨은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량의 3배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저염식은 맛없는 음식이 아닙니다. 저염식은 혀의 감각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짠맛에 길들여져서 식재료 본연의 단맛과 감칠맛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콩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모든 국과 찌개에 국물은 반만 남기십시오.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둘째, 식탁 위에 소금통과 간장 종지를 치우십시오. 눈에 보이면 습관적으로 찍어 먹게 됩니다. 셋째, 짠맛 대신 신맛, 식초, 레몬, 이나, 매운맛, 고추, 후추, 향, 들기름, 깻잎을 이용해 맛을 내보십시오. 훨씬 풍부한 미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혀가 새로운 맛에 적응하는 데는 딱 3주면 충분합니다. 그 3주가 여러분의 남은 콩팥 수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팥, 늙은 호박, 검은 콩, 양파 같은 고마운 음식들과 소금이라는 무서운 적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콩팥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가 처방하는 어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보다도 더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지금 콩팥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걷기라니, 그게 무슨 대단한 비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간 이 꾸준한 걷기라는 단순한 처방이 한 알이 약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2가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고혈압과 높은 혈당입니다. 걷기는 바로 이 2가지 괴물을 동시에 잡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첫째, 걷기는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심장은 근육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더 힘차게 펌프질을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관들은 더 많은 피를 받아들이기 위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있던 고무호스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 말랑말랑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걷기를 30분 이상 꾸준히 하면 운동이 끝난 후에도 우리 혈관은 한동안 그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지니 혈액이 지나가는 압력, 즉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콩팥에 연약한 사구체 필터를 사정없이 때리던 그 소방호스 위 압력이 부드러운 봄비처럼 바뀌는 겁니다. 둘째, 걷기는 혈당을 태워 없앱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액 속 포도당, 혈당이 높아집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소비자는 바로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혈당이 가장 높이 치솟을 때 밖으로 나가 20에서 30분 정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이 일할 시간이다 하고 신나게 혈액 속에 포도당을 가져다 에너지로 태워버립니다. 콩팥 필터를 끈적이게 만들고 망가뜨리던 그 설탕물이 근육의 연료로 깨끗하게 소모되는 겁니다. 제가 늘 식후 30분에 30분만 걸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라톤이나 격렬한 근력 운동 같은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급격히 파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 미오글로빈을 콩팥이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걷기와 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다릅니다. 이것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콩팥에 깨끗한 피와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 줘서 콩팥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혈압도 경계선에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 미세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콩팥 손상의 첫 신호 같은 거죠. 저는 그분께 약 처방과 함께 하루에 딱 1만 보만 걸으십시오. 대신 단 하루도 빼먹지 마십시오. 라는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독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녁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1만 보를 채우셨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8kg을 감량하셨고 혈압과 혈당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변을 볼 때마다 보이던 거품, 그 단백뇨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어떤 약도 하지 못한 일을 그저 꾸준한 걷기가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헬스클럽에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신으신 편한 신발,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은 바로 여러분의 두 다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필터, 콩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콩팥이 얼마나 묵묵히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일하는 침묵의 장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콩팥을 자신도 모르게 망가뜨리는 무심코 삼켰던 진통제, 근육을 만들려던 과도한 단백질, 그리고 건강해지려던 각종 즙과 건강식품이라는 세 가지 실수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보았습니다. 나아가 콩팥을 공격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어떻게 콩팥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리는지도 확인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는 콩팥을 돕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불필요한 염분과 물을 빼주는 붉은 팥과 늙은 호박을 만났고 콩팥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검은 콩과 양파의 고마움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생명수와도 같은 물을 어떻게 마셔야 콩팥에 약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던 소금이 콩팥에는 얼마나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돈 안 드는 처방, 바로 걷기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11가지의 이야기들이 어쩌면 조금 복잡하고 저걸 다 어떻게 지키나 하는 부담감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저녁 드시던 찌개 국물을 딱 3숟가락만 남겨보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귀찮다 하는 몸을 일으켜 딱 10분만 현관 밖을 걸어보는 겁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 의합입니다. 콩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조금만 덜 힘들게 해달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지친 콩팥 필터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따뜻한 관심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